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이제 2019년도 달력이 2장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달력은 2장이 남았지만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기간입니다. 최근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사전 계약을 시작한 첫날 무려 2만 대에 가까운 계약 대수를 달성했는데요. 흥행 보증수표인 그랜저보다 더욱더 기대되는 차의 런칭이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제네시스 GV80인데요. 리뷰를 하는 저조차도 이제 지칠 대로 지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확정된 제네시스 GV80의 스펙을 보고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였는데요. 한 줄 평으로 먼저 평가를 내리자면 대한민국에서 만든 가장 좋은 차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플래그십인 G90도 있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GV80에 대한 설명을 모두 여러분들께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께서도 와, GV80 정말 대박이네 라고 인정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스펙을 지녔는지 하나씩 여러분들께 자세한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목차는 총 5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차량 크기, 두 번째 주행 성능, 세 번째 안전 기능, 네 번째 편의사양, 다섯 번째는 인디오더 방식인데요. 제가 오늘은 첫 번째 차량 크기와 주행 성능, 세 번째 안전 기능까지만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해요. 5가지를 모두 다 말씀드리기에는 워낙 특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1번부터 3번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 편에서 편의사항과 인디오더 방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전달 드릴까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께서 정말 궁금해하셨을 차량 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GV80의 정확한 차량 크기의 스펙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전장은 4945mm, 전폭은 1975mm, 전고는 1715mm, 휠베이스는 2955mm인데요. 사실 이 스펙만 보고는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감이 잘 오시지 않을 것 같아서 경쟁 차종으로 볼 수 있는 차량들의 크기를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제네시스 GV80가 경쟁 차종으로 꼽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GLE 클래스와 BMW X5의 크기를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전장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GV80가 가장 깁니다. 가장 긴 전장을 가졌고 전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좁습니다. 전고, 높이 같은 경우에도 가장 낮은 높이를 지니고 있고요. 휠베이스도 가장 좁은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차 중으로 꼽았던 수입 SUV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다. 전장 빼고는 모두 다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게 제네시스 GV80의 크기인데요. 그럼 수입차 말고 국산 차량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와 기아자동차 모하비와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장은 팰리세이드가 가장 깁니다. 역시나 팰리세이드가 가장 길고요. 전폭 같은 경우에는 팰리세이드와 동일한 전폭을 가지고 있어요. 전고는 역시나 박스형 디자인을 가진 모하비가 가장 높은 전고를 가지고 있고요. GV80가 가장 낮은 전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내 탑승객들이 느끼는 실내 공간이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넓은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팰리세이드보다 더욱더 넓은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게 GV80의 실내 공간의 특징입니다. 팰리세이드가 2900인데 GV80가 2955mm의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크기에 이어서 두 번째 주행 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성능에 있어서는 크게 3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프리뷰 전자제어 에어 서스펜션의 기본 적용입니다. 먼저 살짝 말씀드리면 엔트리 모델부터 모든 모델에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오프로드 성능을 굉장히 강화했고 3가지의 터레인 모드를 지원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적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셨을 프리뷰 전자제어 에어 서스펜션인데요. 이 서스펜션이 적용된다, 안 된다, 혹은 기본 사양이다, 옵션 사양이다 라고 정말로 논란이 많았는데요. 결국엔
전 라인업 모두 다 기본적으로 적용해준다라고 합니다. GV80는 SUV 때문에 세단보다 승차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제네시스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SUV 모델이지만 세단만큼 편안한 승차감을 위해서 모든 라인업에 에어 서스펜션을 기본적으로 적용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놀라운 이유는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모델인 G90 모델도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GV80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다는 건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프리뷰 에어 서스펜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면 승차감이 편안하다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앞에 프리뷰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말 그대로 미리 먼저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방에 있는 스테레오 카메라가 노면의 상황을 읽고 그 정보를 이제 서스펜션에 전달을 하게 되면 미리 감쇄력을 조절을 해서 최상의 승차감을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프리뷰 에어 서스펜션의 특징은 내비게이션 정보와 또 연동을 해서 미리 방지턱을 감지한다던가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제한 속도가 있는 구간에서는 미리 감쇄력 조절을 해서 최상의 승차감을 운전자 그리고 탑승객, 동승객들에게 제공을 해준다라는 게 프리뷰 전자제어 에어 서스펜션의 특징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도 매직 바디 컨트롤이라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서스펜션이 있어요. 그 서스펜션 또한 전방에 있는 스테레오 카메라가 노면을 스캔해서 그 정보를 서스펜션으로 보내서 미리 서스펜션이 대응할 준비를 하고 가장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해 준다라는 게 매직 바디 컨트롤의 원리인데요. 그 매직 바디 컨트롤과 거의 유사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게 프리뷰 전자제어 에어 서스펜션입니다. 그보다 조금 더 나은 부분은 내비게이션 정보까지 연동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한국 상황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서스펜션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네시스 GV80에서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프리뷰 전자제어 에어 서스펜션입니다. 다행히도 이 서스펜션을 모든 라인업에 기본 적용해준다라는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오프로드 성능의 강화입니다. 사실상 제네시스 GV80를 타고 오프로드 가는 고객들은 정말로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네시스 GV80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까지 타깃으로 하는 SUV 모델이기 때문에 오프로드 성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GV80의 성능을 증명하고 증빙하기 위해서는 SUV이기 때문에 오프로드 성능을 글로벌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에 따라서 세 가지의 터레인 모드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세 가지의 터레인 모드를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륜구동도 옵션으로 선택하게 되면 후륜 기반의 AWD 사륜구동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추가적으로 또 이 LSD라고 해서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까지 적용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AWD 사륜구동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LSD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가 이건 또 어떤 거지? 들어가면 좋은 것 같긴 한데 어떤 역할을 하는 장치인 건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자식 LSD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행 상황에 따라서 좌우 바퀴에 전달할 구동력을 능동적으로 조절해서 주행 안정성을 높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입니다.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동력을 좌우 바퀴에 50대 50으로 나누고 한쪽 바퀴가 늪에 빠지거나 접지력을 잃게 됐을 때는 반대쪽 바퀴의 구동력을 몰아서 탈출을 도와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장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행 성능뿐만 아니라 오프로드 성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LSD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입니다. 이 기능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기술은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입니다.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 아닌 제네시스 GV80에는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어요. 타 브랜드들은 주로 엔진 부밍음 혹은 타이어의 소음을 상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제네시스 GV80에 적용된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은 세계 최초로 노면의 소음까지 상쇄해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소음에 파형이 생기게 되는데 그 파형에 반대 파형을 생성을 해서 그 파형을 서로 상쇄시켜서 소음을 굉장히 줄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능은 렉시콘 스피커 사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렉시콘 사운드를 선택을 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 소음에 굉장히 민감하고 이 기능을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렉시콘 사운드 스피커를 옵션으로 선택을 해야만 이 기능을 쓸 수 있다라고 미리 기억을 해놓으시면 인디오더를 넣으실 때 맞다, 나는 이 기능을 쓰기 위해서 꼭 렉시콘 사운드 스피커를 적용해야지 라고 기억하시면 조금 더 옵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쉽게 선택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행 성능에 이어서 세 번째는 안전 기능입니다. 이번 제네시스 GV80에는 정말로 많은 안전 기능들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안전 기능은 모두 다 걷어내고 주요한 안전 기능들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계속해서 언급드렸던 더욱 진보된 반자율 주행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최초의 40개의 LED가 적용된 헤드램프요. 이 헤드램프도 정말로 설명드릴 내용이 많은데 잠시 후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내연기관 최초의 원격 주차 보조 기능이 적용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요. 네 번째는 이 부분을 보고 정말로 놀랐어요. 바로 앞좌석 센터백, 센터 에어백이 적용된다라는 사실인데요. 앞좌석 센터백, 센터 에어백이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제가 영상으로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더욱 진보된 반자율 주행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제네시스 GV80에는 레벨 2.5 단계 차선 변경이 가능한 반자율 주행이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기능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머신러닝 기능이 추가됐다라는 것입니다.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능이 있는데 이번 제네시스 GV80에는 머신러닝 기능이 추가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어떤 것이냐면 스스로 학습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운전자의 습관을 파악하게 돼요. 운전자가 조금 와일드하게 운전하면 그 습관에 맞춰서 반자율 주행도 조금 와일드해지고 내가 정말로 정속 주행하고 연비 주행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반자율 주행도 연비 주행과 정속 주행에 맞춰져서 주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조금 앞차와 차간 거리를 바짝 당겨서 운전하면 반자율 주행을 실행하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조금 넉넉히 운전을 한다라고 하면 반자율 주행이 그것을 학습을 해서 운전자 스타일에 맞춰서 반자율 주행을 실행한다라고 합니다. 이 기능은 정말로 놀라운 기능이에요. 정말 점점 더 자율주행에 가까워지는 그런 기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측방 레이더가 추가되었어요. 전측방 레이더가 추가가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이 도로를 일정하게 나란히 주행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옆 차선, 오른쪽 차선에 있는 차가 뭐 졸음운전을 한다든지 조금 부주의한 운전으로 조금 내 차선으로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전의 반자율 주행 차량들은 그냥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고 앞차를 따라갔기 때문에 옆차가 옆으로 오건 말건 그대로 내가 갈 길을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혹시나 부딪힐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네시스 GV80에는 전측방 레이더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옆에서 오는 차량까지도 인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차가 조금 내 쪽으로 붙는다 하면 내 차도 조금 옆쪽으로 비켜주고 만약에 왼쪽 차가 오른쪽으로 온다 치면 내 차도 오른쪽으로 살짝 비켜주는 그렇게 조금 더 능동적인 레이더를 가졌다라는 것이 GV80 반자율 주행의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전측방 레이더로 인해서 직각 교차로 90도 교차로에 있는 차량까지도 인식을 해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온다라고 하면 능동적으로 제동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후측방 출차 시 후방 차량까지 감지를 해서 능동적으로 제동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방과 후방, 좌우 측방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전 기능이 완벽하게 구비된 차량이 바로 제네시스 GV80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최초의 인텔리전트 헤드라이트입니다. 헤드라이트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헤드라이트는 그냥 LED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같은 LED 헤드라이트라고 하더라도 그 기술력의 차이가 다르고 그 안에 있는 구성품들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번 제네시스 GV80 최초에 적용되는 인텔리전트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40개의 독립된 각각의 LED가 한쪽 헤드램프에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헤드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각각 40개, 총 80개의 LED가 적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0개의 LED를 이렇게 분할해서 넣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너무 어두울 때는 하이빔 어시스트를 켜잖아요. 하이빔 어시스트를 킨 상태에서 맞은편에 차가 오거나 사람이 감지가 되면 대부분의 차량들은 그냥 그 하이빔을 잠깐 껐다가 그 물체가 지나가면 다시 켜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잠깐 동안의 시야를 잃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40개의 독립된 LED를 적용을 하게 되면 그 부분만 LED를 꺼서 조금 더 시야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게 인텔리전트 헤드라이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3D 서라운드 뷰입니다. 이제 서라운드 뷰 혹은 뭐 360도 어라운드 뷰라고도 하는데 차를 위에서 보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주차를 한다거나 안전하게 차를 이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안전 기능인데요. 이번에 그 서라운드 뷰가 제네시스 GV80는 무려 3D로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이 기술은 BMW 7 시리즈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던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아예 애초에 차를 내가 한 발짝 떨어져서 3D로 보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구현하고 그러한 느낌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주차를 하고
내 차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또 하나 제네시스 GV8의 발렛 기능이라고 해서 내 차에 발렛을 맡겼거나 혹은 뭐 공항에 갔을 때 공항차를 맡겼을 때 내 차를 안전한 곳에 뒀는지 혹은 이상한 데다 뒀는지를 3D 서라운드 뷰를 통해서 휴대폰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차를 과연 안전하게 잘 주차를 했는지도 휴대폰을 통해서 3D 서라운드 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계기판 주의 환기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12.3인치 계기판을 적용했을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현재 BMW 3 시리즈나 7 시리즈에도 적용되어 있는 기능이에요. 계기판 상단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카메라가 운전자의 이제 안면을 인식해요. 주로 눈을 인식을 하게 되는데 눈을 깜빡이는 속도라던가 횟수를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이 의식은 제대로 있는지 혹은 뭐 졸고 있는지 아니면 의식이 없는 사람인지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주의를 환기해주는 그런 안전 기능이에요. 다음으로는 내연기관 최초의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이전에 수소 자동차인 넥소에서 선보였던 바로 그 주차 기능입니다. 이게 국내 내연기관에서는 최초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브랜드인 벤츠나 BMW는 이미 적용되었던 기능인데 국내 자동차에서는 최초로 적용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이제 직각 주차나 평행 주차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기존에 소나타나 뭐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키를 통해서 앞뒤로만 주차를 넣고 뺄 수가 있었다면 이번 제네시스 GV8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키를 통해서 평행 주차나 직각 주차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요. 실내에서도 버튼을 통해서 평행 주차와 직각 주차 모두 다 원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제네시스 GV8 주차 보조 기능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좌석 센터 에어백이 적용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어백인 건 알겠는데 앞좌석 센터 에어백은 또 어떤 기능이지? 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일단 굉장히 중요한 안전사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영상으로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혹시나 측면에서 충격이 가해지거나 측후면, 측정면에서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운전자와 동반자 사이에 충격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서로 부딪혀서 상해를 입을 수가 있단 말이죠. 운전자의 머리가 동반자 어깨에 부딪힌다거나 그 반대 상황이 된다거나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센터 에어백인데요. 이제 운전자 사이드 볼스터 옆구리 쪽에서 이제 에어백이 탁 튀어나와서 동승객과 운전자 사이를 이제 안전하게 막아주는 그런 에어백이 바로 앞좌석 센터 에어백이 되겠습니다. 그 에어백이 제네시스 GV8에 적용된다라는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에어백까지 적용이 된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사고가 나더라도 상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에어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중 필터 공기청정 시스템이 적용된다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에어 필터가 하나가 들어가는데 제네시스 GV8 같은 경우에는 엔진 쪽에도 필터가 하나가 더 있어서 이중으로 그 공기를 걸러줘서 조금 더 쾌적하고 깨끗한 실내 공기를 탑승객들이 누릴 수 있게끔 해주는 이중 필터 공기청정 시스템까지 적용되어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네시스 GV8의 차량 크기, 주행 성능, 안전 기능에 대해서 각각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1, 2, 3번만 설명을 드렸는데도 어마어마하고 굉장한 기능들이 대거 탑재되었다는 것을 많은 분들께서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만 4번 편의사항을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와 이건 정말 역대급이다. 제네시스의 플래그십인 G90를 뛰어넘는 그러한 사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한민국에서 만든 가장 좋은 차가 바로 제네시스 GV8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1번부터 3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좀 공감을 하셨는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스펙상으로 보면 굉장히 뛰어난 주행 성능과 오프로드 성능 그리고 다양한 안전 기능과 최신의 그런 IT 기술과 반자율 주행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스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1월 28일에 공개가 되는 제네시스 GV80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2부에서는 편의사항과 인디오더 방식에 대해서 또 한번 자세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